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셔가지고 민생 중심 대응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거죠. 때마침 미국의 외신이 그 더 디플로맷이라는 국제 관계 전문 매체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허니문 기간이 사실 지났거든요. 그렇죠. 단순 허니문이 아닌 이 행정 역량 때문에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 말에 나왔습니다. 아, 허니문 기간이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면 요즘은 짧아져가지고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디플로맷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성남시장 때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때 재임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공약 이행률 우리가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행률이 무려 94%, 96%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불법 계곡 이제 상가를 단속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스피가 5천 돌파하고 말씀하셨던 게 대부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6천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6천 넘어다 다시 이제 야, 이거 전쟁 했기 때문에 이슈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더 디플로맷이 평가를 한 거고 또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 사실 대통령 처음 해보시는 건데 네. 처음 해보는 거 치고 너무 잘한다. 이게 다른 나라로 치면 뭐 재선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 관계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당은 어때요?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민주당이 48.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갤럽도 지난주 1%포인트가량 올랐고, 네. 이제 ARS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서 갤럽이 지난주 25%로 역시 또 뭐 최저치 뭐 운운했었는데 리얼미터는 ARS 방식이기 때문에 30% 초반.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은 일반 민심을 포괄하는 거고요. ARS는 이제 선거 민심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정치 관여층들, 고관여층, 중관여층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30% 초반인데 아무튼 뭐 대략 5대3 분위기로 정당 지지율도 큰 격차로 여전히 앞서고 있고 그 정당 지지율 또 상승 요인은 이제 이 당청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사법개혁, 이 3법 통과가 지난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국민의힘은 반대로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지도부하고 친한계간 개파 갈등이 계속 됐죠.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했는데 다시 또 법원에서 철회되고 또 오세훈 시장 잠시 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또 김태흠 충남지사랑 같이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네. 사실 출마해도 본선에서 지금 이게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지난 6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당 승리냐 또 야당 승리냐 이 프레임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6번째 그래프입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가 46%, 야당 승리가 30%로 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프레임대로 사실은 전국의 득표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의 지지율이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제 조금 가만히 돼서 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TK 지역을 배제하면 대부분 서울, 뭐 수도권, 그다음에 경남 뭐 이런 쪽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진짜 하는 짓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 진짜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하는 짓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높다. 저는 아까 32.4도 놀랬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난 탄핵 이후에도 이렇게 득표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와중인데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여당 지지율도 좀 높고요.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직전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요? 예, 이건 뭐냐면은 정치 과잉의 시대고요. 실제로 아직도 대선이 덜 끝난 겁니다.
윤석열 내란과 대선이 덜 끝나서 진보 보수 국민들이 프레임에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 그래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주요 이슈가 되고 대통령 정책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당 지지도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솔직히. 그렇습니까? 네. 국힘에서 아주 학을 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갑니다. 67%. 네. 저번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25%. 네. 저번 조사보다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 격차가 42%포인트. 와, 긍정 부정 격차가 10%가 더 늘어나 그 버려요. 이제 여론에 반영되는 게 특히 뭐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시차가 있다고 치면 네. 설 민심이 이제 제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선물이 이제야 도착했구나. 그렇습니다. 한 2주 정도 지금 지났기 때문에 설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을 거거든요. 가족들 모여갖고 이제 얘기 나누고서 이제 서로 이게 모르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저런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나온 평가라고 봤을 때는 뭐 이제 상승폭, 하락폭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 평가는 좀 개선되는 추세다.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8월 셋째 주 조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했던 조사가 57%가 나왔으니까 그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10%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 예,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율도 최고치지만 부정 여론도 최저로 떨어졌다는 거. 저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실 이제 67%면 MBS 전국 지표 조사가 2020년쯤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어떤 정권도 찍어보지 못한 긍정평가 지수입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초기에 굉장히 좀 높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17년부터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MBS 조사로는 아마 역대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중에서 이제 가장 최고치. 오. 이 부정평가가 낮다는 거는 이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네. 오늘 이제 한국일보 보도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증권사 직원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요새 그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음. 자꾸 이제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네. 자꾸 적금을 빼서 이제 들고 오신다고 그래서 대기번호가 70번까지 가는 상황이라 아, 저기 주식 투자하시려고. 네네 어르신들 이렇게 들고 와서 네. 이제 삼성전자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삼성전자 내놓으라. 네. 야, 삼성전자 줘. 종이 줘야지, 종이. 증권, 그거 왜 안 줘? 이럴 수도 있어. 70대가 그 정도 안 아닌 거고. 됩니다. 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압도적인 지지, 모든 지역에서도, 심지어 TK에서도 네.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격차, 막 더블 스코어로 TK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어요. 전 주목했던 게 정치 이념 성향별 그 조사도 재밌었는데 보여주세요. 진보에서 92대 7. 아이고야. 중도가 중요하죠. 73대 20. 아이고. 보수저분들 37대 54. 근데 보수 말고 극우란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극우까지 합친다고 하면 보수에서도 당연히 긍정이 훨씬 높을 겁니다. 대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개혁신당 물어봤더니 네. 63대 20이에요. 야, 팬분도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야, 너들 왜 그래? 갑자기 너들 어쩔 수 없죠. 어? 네. 계좌는 정직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이, 화해해 줄까? 음. 아, 얘들이 참 63대 20으로 대통령을 지지를 해요. 쓰리플 스코어로. 굉장히 쉽지 않네요. 아, 이준석은 그러면 지지자들의 뜻과 지금 배치되는 운동 이준석이 하고 있는 5천 중이네. 요 이재명이 무슨 지식이 있냐 그랬었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펜코도 끝물 가지 말고 거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곳으로, 예,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의견들이 올라오는 곳으로
우리 대박 나셔라님이 지지율 최고 취직은 대통령 내가 뽑았어. 헬마 수고하셨어요. 이카 이렇게 네, 자부심이죠. 해주셨어요. 네. 아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한번 더 들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깨웅님님이 쏘리 헬마. 골뱅이 해주셨습니다. 헬마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골뱅이 헬마라이브. 헬마라이브 지금 1,300명을 넘어섰어요. 아이,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차. 그렇습니다. 더 큰 데 나가면 더 많이 늘겠지만 우린 여기가 맥시멈이야. 우리 더 갈 수 있습니다. 어.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빼.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스캔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동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청래 대표 지지율 잘 나왔어요. 비등비등하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보수에서 압도적으로 비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이 당대표라는 건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어떻게 나온지 보세요. 23대 60인데 네. 23대 60인데 민주당 14대 77, 국민의힘이 58대 33, 조국혁신당 17대 76, 개혁신당 11대 86 이렇게 나왔어요. 개혁신당 지지층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강하네요. 그러네요. 네. 자, 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도 의아할 거예요. 장동혁을 민주당에서 14%가 지지를 해? 나 같은 사람. 강성범 대표 같은 사람이. 정필승 같은 잘한다, 사람. 잘한다. 계속해라. 장동혁을 계속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머리 잘 쓰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장동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23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볼 때 저런 거 없었으면 1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도 보니까 지난 조사 때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3%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잘했네. 얘기는 지지층에서의 지지가 더 강고해졌다. 네. 나머지 층들이 좋은 여전히 이제 비토 정서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자기 지지층은 더 똘똘 뭉치고 있다. 아우, 서로 윈윈이에요, 지금. 이런 거죠. 장동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고 모두가 있는 원하는 대로. 모두가 원하는 죄송합니다. 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장동혁이 원하는 윤호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23대 60이면 윤석열 마지막 지지율과 이걸 굉장히 봤더니 흡사하네요. MBS에서 다른 당 대표하고 비교를 해놨어. 네네. 거의 최근에 이제 그 임시 대표들 말고는 정식 대표는 최저치인데 심지어 같은 6개월 차 김기현의 그 핫바지 중에 핫바지 김기현의 6개월 차보다 훨씬 낮아요. 김기현은 6개월 차에 28대 52였는데 장동혁은 23대 60이 나와버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김기현보다 전체 국민의 지지는 낮아요. 근데 자기 그 윤호개인한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 사실 이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여당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도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그것보다도 더 낮을 수 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기분이 좋다. 그런데 MBS 선거 다가오면 지금 모름 무응답으로 가 있는 분들, 이거 전화 면접이거든. 사람이 전화하는 거거든요. 창피해서 지지 못한다.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 지지율이 이랬는데 왜 여기 득표율은 이래? 이런 결과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MBS 조사는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야, 기분 좋다 하는 거 느끼고 치워버리면 된다. 네. 말씀드려요. 하나만 더 기분 좋자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조사에서 17% 지지율. 그렇습니다.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정당 지지도를 안 했군요. 네. 45대 17로 해가지고 민주당도 최고치를 찍었고 국민의힘도 최저치. 그렇습니다. 경신했습니다. 아, 저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의 저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MBS 여론조사 사상 보수 정당 이제 극우 정당 계열에서 최저치입니다. 여러 역대 역사를 최저치. 쓰네. 장동혁이 진짜 우리가 꿈에 그리던 내란 당대표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제 민주 그 국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민주당 쪽을 염두에 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유, 큰 인재를 잃을 뻔했네. 네. 오히려 민주당에 들어온 것보다 국힘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일인가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 여기 왔으면 그냥 원어부 데미지만 저기 가니까 이제 빛나는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동혁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장동혁은 계속 응원해야 된다. 관뚜껑을 남이 닫으면 탄압이지만 그 스스로 닫으면 이제 희생이니까. 순장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의 희생정신
높이 사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대내외적 위기가 커서 대통령 지지율이 혹시 좀 빠지려나 했는데 오히려 갤럽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네. 이렇게 훌륭한 수치는 사실 제가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아니 갤럽이 전화 면접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리얼미터도 ARS가 아니라. 근데 예. 이게 65%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부동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경제 민생의 긍정평가 일이다. 예. 두 번째가 부동산이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세 그렇죠. 번째가 외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내네 우리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 계속해서 그 드라이브를 합니다. 부동산 이번에는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음. 이 시장에서 반대로 가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애를 먹고 역대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얘기를 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부동산이 오를 거야 보다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6%?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제 정책,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 부동산은 미쳤어. 그냥 우리는 부동산한테 포기했어. 지는 거야. 예. 시장도 뭐 정부도 다 져. 포기했어. 말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대책 내지 마 이랬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의 효용성을 부동산 그리고 경제 이슈에서 보여주기 예.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한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아.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재명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자기가 드라이브를 네. 걸다가 어. 자꾸 팔아라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래 나 팔게.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 부동산 팔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걸로 팔면 주식한다잖아요. 주식하잖아요. 예. 자 주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미들이 국민들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다 따라갈 거예요. 대통령 주식 종목에만 가면 아 그렇죠. 돼요. 지금 네. ETF 뭐 하는지 공개하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도 혹시 하세요? 아니 이제 하려고. 이제 주진우 기자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가면 안 돼. 빠져야 돼. 제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실은 마이너스. 대통령이 사는 펀드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안 하다가 은행에 갔다가 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를 사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그거 좀 사줘. 네네. 사줘. 문재인 정부 때?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 샀으면 괜찮았는데 중간에. 처음에 안 사고 그때는 또 내가 금을 살라고 그랬어요. 금땡. 그럼 샀어야지 그래. 금땡에 하나 줘 이렇게 얘기는 제가 시사인에서 퇴직금 받아요. 금땡이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때 샀으면 샀으면 그때 되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샀으면 7천만 원대였어요. 예. 7천만 원대. 금땡이 하나에? 네. 와. 그래도 그 1kg짜리 한 바 하나가 그래서 와. 7천 몇백만 원. 골드바를 근데- 사시려고 근데 했군요. 지금 1억 넘었잖아. 직원이 아니 기자님 그런데 그거 사서 뭐 하시게요? 아니 폼나잖아요 든든하고 이걸로 사람도 때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이거 하지 마시고 펀드 사세요. 예. 근데 내가 근데 대통령 펀드를 샀어야 되는 그때 안 샀어. 안 사고 아. 중국 펀드를 샀어요. 예? 중국 펀드 마이너스 70% 나왔어. 지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 펀드 안 되겠다. 이거 펀드 안 되겠다. 이번에 대통령이 샀으니까 그걸 사겠다고 했더니 그건 또 마이너스 30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네, 주진우 기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라가려고. 왜 난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번엔 다릅니다. 근데 집을 팔아서 펀드에 넣는다. 예. 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한다. 보세요. 이제 집이 부담이 될 겁니다. 세금도 높아지고요. 주식이 희망이고 주식으로 미래를 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될 거예요. 이재명이 한다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란발 충격 때문에 그게 벌써 잊혀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는 오히려 그게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반등이 되게 크긴 한데 요동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것이고 예. 물론 뭐 이제 장기전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 대책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워낙 주식이 저평가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5천이 하한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정도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부를 믿고 같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있어요. 생기기 네,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리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간대요. 특히 미사일이든 뭐든지 간에 그 무기 속에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뭐라고 할까 갈등이 심해질수록 예, 반도체 판매는 더 호황일 수 있다. 그게 더 낫대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워낙 옛날에 한번 크게 뛴 적이 있어가지고. 다들 경험이
투자 실패 경험들을 그래서 푸시네요. 그래서 주식은 안 했는데 예, 예. 이제 저도 조금 신경 써볼까 합니다. 저는 돈 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노영희 변호사를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노영희 변호사가 뭘 적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뭐 봐.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며칠 전에 둘이 모여가지고 전문가한테 이걸 받았어요. 아, 강의를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강의 안 받고 그냥 찍어달라 그랬어요. 오. 우리는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괜찮으세요? 찍어줬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나는 원래 남한테 좋은 얘기 들어도 한 1,000만 원어치만 하고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예. 그 나보고 빚을 내서 하라 그러더라고. 빚을 내서.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제 1억 빌렸어. 아 진짜요? 그런데 아직 늙지 않을지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그래서 고민 중에 있긴 해요. 오, 예. 지금 다들 이렇게 시장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적극 그렇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좋게 되게 정말 잘해주신다 우리. 아니,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네. 아, 근데 여튼 이제 투자식을 하셨으니까 그게 잘 돼야 될 테니까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니 근데 저는 컨닝해가지고 그 종목까지 보기는 했는데 그러세요? 살 줄을 몰라. 어디에 사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아니, 주진우 기자 그렇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취재하고 하셨는데 정작 주식을 사실 줄 모르신다고요? 사실 저는 컴맹에다가 그 인터넷 뱅킹도 몰라가지고요. 항상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자님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아, 굉장한 돈을 들고 가서 아날로그형 이렇게 인간이다.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 폼